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의 이해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교재 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일정과 범위,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레포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레포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6주차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재미를 위한 과목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통합이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시작했던 과목이고, 또 이게 우리가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충분히 됐었고, 좀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중간고사도 여러분들이 LMS 방식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거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돼요 라고 얘기가 없으면은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는 쭉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또 적어도 아주 가벼운 과목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나의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중간고사와 레포트, 과제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과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주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서술하는 이 과제는 제가 매주 확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까지 매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강생이 100명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나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피드백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자나 카톡, 이러한 다른 또 이메일,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쪽지 보내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부탁할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소통을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느낀 점을 적는 거랑 또 요구사항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전달해주면 제가 그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 공지를 하겠는데요. 매주 여러분들이 그 느낀 점을 적는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부터 7주차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난 아직 못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느낀 점을 적지 못했던 것은 잘 몰랐기 때문에 못 적었어요. 그리고 순간 너무 바쁜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제출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느낀 점을 적는 것은 출석하고는 무관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출석하고는 무관하고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적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네, 여러분들이 몇 주 차에 누가 얼마나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카톡이나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교수님 저 5주차 첫 번째 강의 느낀 점을 적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 그분에게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고 언제까지 한 이틀이나 3일 더 개방을 기간을 늘려줄 테니까
이 안에 제출하면 돼. 이렇게 전달하고 기간을 늘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과거에 제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뭐 몇 주 차에 몇 강의 과제 제출 기간을 늘려줄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와 레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번 2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그죠? 중간고사입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까지도 중간고사도 LMS 방식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렵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럴까요?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뭐 내 삶에 크다란 변화는 없어요. 물론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함들은 좀 있죠. 외부에 강의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자주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불편하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대면에서 수업을 받을 때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래야 또 이해력이 잘 되시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이제야 신입생이고 이제야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요.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회라는 것은 그리고 물론 요즘은 대면 비대면이 좀 섞였죠. 한라대도. 그런데 학교에 가고 오는 시간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 시간조차도 다른 것을 배우는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조율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적을 잘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도 성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성적을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을 안 본 거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도 뒤늦게라도 제출하면 되니까 뒤늦게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시험인데요. 중간고사 일정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중간고사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그러니까 4시까지 시험을 완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시 30분에 시험을 보게 되면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몇 시에 3시 전에는 스타트하는 게 좋다. 그래서 4시까지 2시간 안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2시간 안에 응시가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2시간 다 쓸 수 있어요? 교수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한 시간부터 50분 시험 기간 내에 시험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50분 동안 사이트가 열립니다. 내가 2시에 시작했다 그러면 2시 50분이면 여러분들의 시험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3시 10분에 시작하는 분은 언제까지? 4시까지. 딱 50분 지나면 4시까지니까 4시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 유형과 문항수를 살펴보면요. 객관식 문제 OX 문항, 객관식 문항과 OX 문항으로 합쳐서 학생당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왜 학생당 20문제라고 했냐면 학생들마다 받게 되는 문항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수십 개, 20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거기에서 랜덤으로 선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친구는 1번이 나가지만 어떠한 친구는 11번의 문제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마다 시험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랜덤으로 사이트에서 LMS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시험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깜빡하고 교수님 시험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재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70%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 18일 날 시험을 못 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 기간에 시험 보셔도 돼요. 그러나 재시험 기간에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더라도 이 친구는 70% 범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점을 맞더라도 70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일 날 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는 게 가장 좋다. 교수님 LMS 때 교재 참고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교재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재도 기준이 가끔은 예전의 내용을 적게 되잖아요. 교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1년 기준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혹시 영상을 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셔서 시험을 푸셔도 되고요.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셔서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학교 사이트는 일주일 지나면 혹시 못 보나요? 그 제가 학생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복지인 연구소 채널에 다 고스란히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교수님 그러면 내가 법제처에 가서 직접 법을 다운받아서 그걸 보면서 시험 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셔도 되고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뭐 문항 자체는 네이버에 똑같은 문항은 없어요. 제가 전부 다 직접 만든 간단하게 직접 만든 문항들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있진 않은데 정보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셔도 되고 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친구들하고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시험 보는 거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친구와 서로 의논하면서 시험 보는 것도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지인 찬스 여보세요? 이거 뭐야? 이렇게 지인 찬스 절대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 2차 자료라고 해서 영상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험 보는 것은 열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에 100점을 맞아서 70점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1차 때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접속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학생들 간 문제는 다르게 출제되어집니다. 그리고
보기도 순서도 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문제가 같다 그래서 보기가 같으냐? 보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잘못하면 오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이유로 특정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게 추후에라도 발생이 되어지면 학교 측에서 그 학생과 도움을 준 학생 모든 학생이 뭐예요? 중간고사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시험 내용이 혹시라도 이 내용이 학교의 뭐 시스템의 뭐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장 처음에 시험 볼 때는 학교의 시스템이 처음이라서 뭐예요? 약간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그 문제 해결한다고 저도 진땀을 많이 뺐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학교도 많고 뭐 저도 많고 그래서 뭐 크게 날짜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달라지면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포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레포트는 아닌데 평가 방법 OT 때 설명을 했죠? 네,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레포트와 태도가 있는데 레포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작성하는 것은 태도 점수에 반영한다라고 OT 때 얘기를 했었죠. 레포트 이겁니다. 제주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 등의 욕구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필수로 하는데 직접 만나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1번의 방법이 어려우면 1-2번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택일. 그래서 1-2번은 뭐냐면 텔레비전을 보고 다문화 고부열전 TV를 시청하고 뭐 TV가 없으면 유튜브에서 재방송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시청하고 방송 내용에서 문제의 배경, 문제, 욕구 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친구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TV 화면에 본인 얼굴 또는 이름 인증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문화 고무열정 뭐 23편 뭐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같이 찍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PPT 화면에 같이 첨부하시면 돼요. 교수님 저 얼굴 비치는 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인증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찍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보긴 봤구나. 봐서 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봤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본인 얼굴 또는 본인 얼굴 셀카 여기 뒤에 다문화 고무열전 TV가 화면이 켜져 있어요. 셀카 찰칵.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메모지를 여기에다 갖다 대고 여러분들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갖다 놓고 사진 찰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1 또는 1-2에 해당하는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뭐 필리핀이다. 필리핀의 다문화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화면이었다 아니면 면접이었다 라고 하면 그 필리핀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얘는 직접이죠. 직접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2번은 뭐 하는 거죠? 2번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까지. 그래서 최종 과제는 1에서 3의 자료를 취합하여 PPT 형식 또는 강의 영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 과제 게시판을
제가 만들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과제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1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엄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을 때는 감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 과제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로 마음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출기간 11월 14일 자정까지니까 꼭 제출기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분량은 PPT는 10페이지 내외, 10페이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7페이지에서부터 한 11, 2페이지 사이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상으로 촬영하면 5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켜놓고, 그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처음에는 뻘쭘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처음부터 뻘쭘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뒤에 배경이 없더라도 그냥 일반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뒤에 벽지 앞에 그냥 서서 아니면 앉아서 찍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거 풀이할 때는요, 뒤에 벽지인데 벽지가 무늬가 없는 벽지라서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카메라 세워놓고 이렇게 찍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으로 찍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서 도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로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jinhun@한메일. 그래서 이메일로 첨부해 주셔도 돼요. 용량이 클 경우에만요. 가능하면 학교 게시판에,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 시켜 주셔야 내가 까먹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시험 날짜 잘 기억하셔서 그 시험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레포트, 과제 제출도 날짜 잘 기억해 주셔서 그 날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과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부터는 또 다른 법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법만 계속 나열되는 이러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법을 살펴볼 만한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민법이라고 언제 읽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중간고사 잘 보셔야 되겠죠? 중간고사 잘 보시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후회 없는 시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2학기가 되시길 바라고, 저도 후회 없는 2학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원하면서 7주차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